그 관계대명사를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어떤 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을 하나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요, Mr. Chase Teacher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사람은 교사인데 그 다음에 and he teaches English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된 거거든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 teacher라고 같은 말 he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한국말로 최 씨는 교사이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걸 뭐라고 줄여요?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라고 할 때 그는을 빼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다 라는 서술어를 뭐로 바꾸죠? 영어를 가르치는 이라는 말로 형용사처럼 바꾸어서 교사를 꾸미게 해주잖아요. 영어도 하는 짓이 똑같은데 어순 차이와 어디를 고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앞에 a teacher이라는 말이 있어서 뒤에 나오는 a teacher를 받는 이라는 대명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빼고 대신에 이제는 he하고 연결되어 있던 teaches English를 누구하고 연결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a teacher하고 연결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한국말은 teached로 바꿨죠. 아까 받침 니은 붙였잖아요. 가르치다를 가르치는으로 바꿔서 자기가 꾸며줄 명사 앞으로 보냈는데 우리 이제 그건 알고 있죠. 영어는 명사가 구나 절이 되면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명사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명사 뒤에 있고 내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절이다라는 표시어를 남기죠. 그 표시어를 뭘로 남기는 거냐면 and하고 he를 합쳐서 뭘로 남기는 거예요? 얘를 who로 남기는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Mr. Chase Teacher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 teaches English라고 쓰면 문장이 좀 어색하고 문장이 찐따 같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두고 보십시다.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하면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결국 who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받침 니은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한번 볼까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한번 보면 Mr. Chase Teacher이라고 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and 그리고 I love him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학생이 참 많았었죠.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앞에 보시면 뒤돌아보기가 무서웠어요. 어떤 표정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가 같은 게 아니라 누가 같죠? 이번에는 힘이 같으니까 얘를 날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사이다로 바꾸는데 영어는 그냥 막 날리는 게 아니라 and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힘을 합쳐서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같이 묶여져 있는 접속 대명사 또는 연결 대명사 또는 다른 말로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and랑 힘이 붙어서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whom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똑같이 Mr. Chase Teacher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는 거냐면 I love까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모양을 갖고 해석하는 거 잘 보겠습니다. 최 씨는 교사야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이라는 게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드린 방법이죠. 목적격도 똑같이 최 씨는 교사야 어떤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라는 해석은 여러분이 100번을 시도해도 1000번을 시도해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문장을 꼬아 놓을 수도 없고 실패의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멀리 있거나 선행사가 문장이 되거나 뭔 짓을 하더라도 어떤 한마디면 한국말로 이어 붙일 거기 때문에 해석하기 너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요. 많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한 수준을 이제 더 들어가면 한 수준을 더 들어가면 이번에는요 뭘 구별을 해보냐면 who하고 그 다음에 whom을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who나 whom을 구별한다는 건 whom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를 보고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그냥 who라고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면 who라고 하지만 사물이면 뭐라고 쓰죠? which라고 쓰는데 which는 주격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결정할 수 없고 뒤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의 문장을 잘 보시면 Mr. Chase Teacher이라고 간 다음에 who 뒤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who는 원래 he였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대명사는 결국 앞에 있는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뒤가 뭘로 시작했어요?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들고 온 놈이 틀림이 없군요. 그러면 그 목적어는 앞에 있는 a teacher하고 같은 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뭘로 해석하냐면 얘를 주어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목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최 씨는 교사인데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쳐라고 해석하면 앞에서부터 갈 수 있겠죠. 됐죠? 밑에 건요. 최 씨는 교사인데 그 사람은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앞에서부터 그대로 갈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은 뭘로 하는 거였냐면 어떤입니다. 수준 낮은 방법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도 없고 대단히 편안하게 금방금방 바로바로 적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요.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최 씨는 교사야.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치면 그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되죠? 그것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앞에 나오는 명사로 직접 바꿔버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최 씨는 교사야. 그 사람을 내가 또는 그 선생님을 내가 사랑해라고 해도 되겠죠. 사물이면 it, which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것을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길 때 여러분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스터 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teaches English라고 쓰면 그 다음에 is 뭐라고 할까? my Prince Charming이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좀 너무 그러나? 뭐라고 할까? 그냥 뭐 내 사촌이야 이런 뭐 찐따 같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이 정도면요 이렇게 짧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장이 길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바로 뒤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최 씨는 하고 얘를 그냥 주어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즉 날려 버리는 거죠.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라고 하고 나서 주어 부분이 끝나는 데서 여기 뭐 하는데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 씨는 이라는 주어를 한번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꼭 최 씨는 이라고 넣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은 나의 사촌이야 라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데 앞에서 곧바로 관계대명사가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얘 날려버리고 최 씨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바로 해석해버리라고요.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대 그 사람은 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미스터 최라고 한 다음에 who teaches English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왜라고 썼네요. 이렇게 만약에 돼버리면 그 다음에 아니지 여기다가 지금 목적격 관계수를 쓰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미스터 최라고 whom 그 다음에 I love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리고 만약에 그 teaches English 이렇게 쓰면요 얘를 해석할 때 whom I love를 whom을 무시해 보시고 얘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를 목적으로 바로 받아버리면 되죠. 최 씨를 내가 사랑하는데 라고 가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리고 나면 동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또는 최 씨는 이라고 주어를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얘를 그러면 그대로 관계부사나 이런 데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문장들을 실제로 하나 보기로 하죠. 자, 일부러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이렇게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저게 자꾸 하면서 조금 긴 문장들도 여러분이 해낼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죠. 관계대명사 훈련은 너무 쉬운 게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한 지문 보면 예사로 5-6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 없는 문장을 보기가 힘들어요. 한 지문만 보면 예사로 5-6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 타도 관계사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관계사 바짝 신경 써서 꼬박꼬박 연습하면 하는 과정 중에 자꾸 어떤 이란 말도 안 하게 되고요. 뭐 하는데 이런 말도 자꾸 안 하게 돼요. 어디에 익숙해진 거죠?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영어를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늘 뒤에서 올려오고 어디를 꾸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대로 빨리 읽는 실력이 잘 붙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성거가면서 뒤에서 해석하면 나중에는 없어지죠. 나중에는 그래도 한국어의 개입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릴 거고 들어가야 되는 영어 공부의 투입량도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덩치 크게 우리가 지금 본 게 뭐가 있었냐면 명사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구절, 그리고 지금 관계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우리 그런 거 했었다. 그죠? 근데 이 명사구나 형용사 구절이나 자주 안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늘 나오는 것들이어서 얘를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명사 구절의 모양 기억나시죠? 8개. 그 다음에 형용사 구절의 모양 뒤에 8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는 법도 따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정확하게 읽다 보면 명사 구절, 형용사 구절은 하루에 여러분 1시간 공부하시면 적어도 20번 이상은 다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로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말 따위를 개입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입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그게 가다가 자꾸 중단될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해석하는 선생님한테 방해를 받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석이 되어 있는 해석판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저처럼 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라도 여러분이 내용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공급만 받아가시면 제대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같이 EBS 교재나 이런 거 다루게 되면 뿐만 이 책 끝나고 단락독해나 이런 거 다루게 되면 지문 나면서 한 문장씩만 보셨지만 지문도 이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계속 자기 내용을 좀 공급을 좀 받아가면서 대신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책들을 좀 더 정확하게 집중력 있게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 가서 영어가 참 많이 편해집니다. 물론 많이 편해진다는 게 모든 문장을 술술술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되려면 그건 진짜 많은 학습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능 보는 당일날 그렇게 될 만큼까지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참 장사 안 되는 소리 하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잖아요. 대신에 지금은 1-20% 정도를 한국말에 개입 없이 읽을 수 있다면 적어도 수능 볼 때는 60-70% 정도는 왔다 갔다 그리지 않고 한국말 개입 없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속도와 정확도의 문제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과를 못 얻는. 여러분 재수생들은 수학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 한 번 더 봐서 좋은 거잖아요. 수학이랑 과학 이런 건 한 번 더 볼 때마다 성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은 왜 안타깝냐면 안 믿기시겠지만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이 말이 안 믿기시겠지만 수학, 이과 같은 경우는 진도 한 번 다 안 끝나고 시험 보러 가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거짓말 같죠, 그죠? 정말 빨리 끝내주면 문과 같은 경우 여름방학 끝날 때쯤이면 이제 시험 범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일명 여러분 말로 넘기는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거 몇 회 풀다가 시험 보러 가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럴 때 따라서 실력이 많이 바뀌는 과목이 대표적으로 수학, 과학이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진도도 끝나는 데다가 이미 고3 때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뒤로는 그 사태 뒤로는 모의고사 재수생과 고3 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를 발표를 안 하는데요. 그 마지막 발표했던 6월 9월 보는 모의수능에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평균 점수 차가 인문계 같은 경우 얼마나 났냐면 수학만 40점 났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생각보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옆에, 여러분은 아닌데 주변에 보면 또 평균을 갈가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영어는 점수차가 그렇게 나느냐? 아니요. 3점도 안 납니다. 1년을 더 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더 박았는데 왜 안 되죠? 공부한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비교과 과목 다 사라졌으니, 비시험 과목 다 사라졌으니 훨씬 더 많아졌을 텐데. 그러니까 단지 다른 부분에 투입되었어야 될 내용들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일단 어떤 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셀프 이미지는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 보통. 그냥 블루프린트라고 해도 돼요. 어떤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청사진이냐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떤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배운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셀프 이미지는 블루프린트인데 뭐라고 하면 되죠 이거? 그게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사 앞이니까 그게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결정하죠 라고 해석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
계속 비교를 내드려야 차이가 확 날 텐데 우리의 셀프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블루프린트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짧은 문장을. 저렇게 지랄맞게 해야겠습니까? 둘 다 괜찮거든요. 우리말로는 후자가 훨씬 더 깔끔하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건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어려운 문장들은. 그러면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1번 괜찮아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얘도 어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가 지금하고는 수준차가 확 나는 거겠죠. 주어를 꾸밀 때는 바로 나와버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일단 1번 어떤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 어떤? 이건 토론할 필요가 있는, 이 토론될 필요가 있다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수동태 가서 할게요. 토론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아이를 벌 줄까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방식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 하고 얘 없애버리면 되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데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어떻게 아이를 벌 줄까이다라고 요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 잡고 하면 관계에서 하루에 몇십 개씩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돌아가면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악착같이 시도해서 해보시면 정말 약속한데 2, 3주면 이런 거 넣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관계에서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뭘 하면 느껴봤으면 좋겠냐면 누가 관계대명사를 뒤에서부터 해석해오면 짜증이 나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쟤는 왜 뒤로 갔나 하고 좀 여러분이 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사가 멀리 있어도 실수할 게 없어요. 보세요. 호스피스는 환자들을 치료하죠. 그 다음에 뒤에 ing는 뭐 하는 놈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bing가 아니니까. 그러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서프를 가르쳐 드렸죠. 고통받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겪다라고 하면 됩니다. 병이니까 앓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가면 됩니다. 어떤이 왜 좋으냐면 어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얘는 뭐 who여서 disease하고 헷갈릴 일이 없기는 한데 그런데 얘가 만약에 that으로 되어 있더라도 어떤으로 받으면 뒤가 앞에 나오는 환자이지 병이 아님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1년 이상 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두 번째는 호스피스는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 다음에 주어죠. 주어니까 그들은 1년 이상 살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라고 해석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모든 귀신 이야기라는 말이 주어 자리에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뒤에 보면 어떤 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이라고 하면 어떤 저녁 때 들었던 귀신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귀신 이야기를 저녁 때 들었는데 라고 바꾸면 그 다음에 그게 라고 바꾸고 가면 되죠. 그죠? 그게 다시 기억이 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되겠네요. Return to his memory도 제발 이렇게 그의 기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his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 주어가 된 거죠. 이 똘똘한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기억을 내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명사가 동작화되면 앞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치사가 있고요. 너무 자꾸 이렇게 공식처럼 만드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혼자서 또 뒤에 책 나왔는데 또 그거 동사로 해석하고 하지 마요. 동작과 관련 있는 내용의 명사가 나오면 얘를 뭘로 바꿔버려도 되냐면 주어 동사로 바꿔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치사의 내용 살려야겠죠. in이면 when이 될 거고 to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기억이 났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그렇구나. 사실은 파트 1에서 영어는 명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파트 1이 항상 해마다 강의할 때 파트 1이 총론 강의라서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이상해서 시작하면 학생들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거 알아요. 많이 그만둡니다. 이 반도 한두 번 듣고 좀 이상한데 이러고 나간 학생들 꽤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해두고 나중에 강론을 시작하면 성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뒤에 거부터 하면야 첫날부터 신기한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저 장사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해 두시면 영어가 명사를 사랑하는데 명사니까 당연히 주어는 소유격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배운 사람한테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소유격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됐네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뭐 쓰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써요? 동명사는 뭐예요? 명사잖아요. 당연히 소유격 써야죠. 얼마나 입에 거품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까? 부정사는 목적어를 사용하고 동명사는 소유격을 이용하고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동명사는 명사니까 나의 책이지 나를 책입니까? 부정사는 다를 것 같아요. It's difficul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or me to read 이러잖아요. read this book 만약에 이랬으면 이 책을 읽는 건 나에게 어려워라고 할 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외우라고 하잖아요. 단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사람의 성질, 성격 따위를 나타내는 영용사가 들어오면 for 목적격이 아니고 뭐 쓰죠? of 목적격 쓰죠. 열심히 외웠으나 이걸 좀 언어인데 말로 이해를 좀 해보면 안 될까? 우리 아직 for 안 배웠나요? 이반은? for이 무슨 뜻이죠? 어디에게잖아요. 어디로. 이 책을 읽는 건 나에게 어렵다고 쓰는데 당연히 for 써야지. 그럼 뭘 써요? 아까 좀 전에 수업하려고 강의실 들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보더니 fuck you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야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친절한 거야 이렇게 써볼까요? 야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친절한 거야 라고 쓰면 for you to say so 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친절한 건가요?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친절한 건데 for를 당연히 못 쓰죠. 그러면 이 친절함 누구 거예요? you 거잖아요. 그래서 of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좀 늘 제가 자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언어라는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근데 언어의 규칙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이렇게 뭐라고 공식처럼 써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을 늘어놓다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좀 이상하게 들리고 제 무슨 말장난치는 것 같고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encourage라는 단어를 격려하다, 2번 고무시키다도 기억하고 3번 조장하다도 외워야 돼 하는 사람은 좋은 승인 것 같고 encourage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북돋워 주는 거야. 이미지를 잘 잡아봐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언어하고 수학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어떤 게 옳은 방식일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2, 3개월 지나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차이가 벌어진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는 당장 처음 해석할 때는 기억하더라고 해석 못했지만 딱 얘기하니까 아, 동사, 그리고 이게 이제 주어로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그 새끼 또 실패했어요. He failed again. To our disappointment이라고 해봅시다. 자, 당장 내가 원하는 해석을 여러분이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얘를 뭐라고 하죠? to 원즈 감정명사 지랄을 하십니다. 언어를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걔 실패해서 우리가 실망했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얘가 disappoint의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큰 거 배우신 겁니다. 엄청 큰 거 배우신 건데 이게 일명 딱딱 떨어지고 1, 2, 3번 뜻 가르쳐주고 사선 긋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겠죠? 그 친구는 근데 자기가 가는 대학도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나중에 자기 영어 점수도 별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는 보세요. 설명 쉬워요. with which니까 그걸로라고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걸 가지고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는요. 1번 방식은요. 합쳐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어떤. 야, 나는 칼이 필요해. 어떤? 사과를 쪼갤 이라고 해도 좋고요. 두 번째 방식은요. 나는 칼이 필요해. 그걸로 사과를 쪼갤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이렇게 다 써놓은 이 방식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형용사절입니다. 부사절 아닙니다. 그러면 1번 뭐라고 하면 되죠? 어떤.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어떤이라고 하면 돼요. 한 가지 이유 어떤 이유냐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죠. 모든 문화권에서. 그 다음에 그건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관계부사를 2번의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라고 가면 되는군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야기가 모든 문화권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건이라고 하면 되죠. 그건 여기 뭐라고 할까요? 대체로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들은 따라가기에 일반적으로 쉬우니까 이러면 저것도 국민교육 권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2번으로 하시면 되겠군요. 자, 요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얘가 우리가 관계부사를 해석할 때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놈은 관계부사가 생략된 모양도 있거든요. 얘는 그냥 꾸미는 거라는 거 알면 되죠. 관계부사가 있으면 어떤어로 하거나 2번의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신에 조금 다르게 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이것이 뭐뭐하는 이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래서 뭐 했다. 대시면 그래서 뭐 했다. 훨씬 쉽죠? 이것이 뭐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했다. 그렇게 뭐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This is when이면 바로 그때라고 가면 되고요. this면 바로 이때가 좋습니다. That's where이라면 바로 거기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That's what은 관계부사는 아니지만 관계대명사지만 얘는 바로 그게라고 이렇게 바꾸면 해석하기 너무너무 편할 뿐만 아니라요. 얘는 이게 원래 영어의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뭐라고 하는 이유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국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안 들었냐? 걔가 어떤 학생 하나가 showed his middle finger to the Mr. 최 씨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쑥 내밀었대.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할까? That's why he was kicked out of the college라고 쓰면 해석이 딱 되죠. 이게 방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was kicked out of 이런 게 뭐 때문에 생겼겠어요? 아까 이해했던 내용이 생겨서 이 말을 말로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언어의 능력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배우시고 나면 여러분이 독해책 펴놓고 적용해가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정성 들여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고 빨라져야 되는데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편한 대로 가버리는 그건 정말 말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정확하게 해나가다 보면 빠르게 하는 것도 금방 따라 붙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영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들 해석을 실제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